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이제 파트 1은 식품위생 법규 및 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법규의 대다수를 나가지 않을까. 오늘 5시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쭉 나갈 거고요. 제가 법규 부분을 많이 가르쳐 보면 제 딴에는 이제 되게 열심히 막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위생법이 제가 보니까 위생법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워낙 거대한 파도입니다. 식품위생법이 102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에 102조까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영양사에서 관계법규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급식법, 국민영양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뭐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아주 조그맣습니다. 애들이 조그만데 식품위생법은 이만큼 해서 영양사에서도 6시간을 가르쳐요. 근데 영양사는 물론 여기서 안 하는 조항들을 막 합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법규, 아예 과목 자체가 법규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생각지 못한 부분에 나와서 이제 되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생법 자체가 102조니까 나만 어렵나? 다 어렵고 선생님도 매년 부담되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올해는 좀 더 쉽게 풀어줄 거고 작년에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부분 중에 일부를 심화에 넘길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 듣게 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파트는 심화 이론으로 좀 넘어가서 좀 내공이 생긴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꼭 문제를 안 풀어줄 겁니다. 제가 매년 기본 이론 때 지금 우리가 기본서를 보면은 이 꼭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모든 파트에 꼭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 꼭 문제를 풀어주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길게 가면 30분도 잡아먹어요. 이 꼭 문제 풀어주는데 근데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안 풀어주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꼭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언제도 물어보세요. 언제든 물어보고 이 오류 지금도 오늘도 하나 말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뭔가 오류나 이거 답이 좀 이상해요. 언제든 와서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코멘트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조금 줄이고 꼭 문제는 오히려 조금 추가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법령도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오면 또 여러분한테 프린트 주면서 또 그런 부분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의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살펴봅니다. 자, 식품위생의 이제 개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식품위생이라는 이제 우리 식품위생학을 배우잖아요. 이 식품위생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보는데 생각보다 또 이 부분이 예전에는 진짜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고 실제 법규는 안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실제 법규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하고 법규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위생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에 보면 1962년 1월 달에 이제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공포가 됩니다. 이 법이 62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 법이 필요하면 처음으로 법을 만드는 걸 제정이라고 합니다. 제정. 그래서 처음으로 법을 만드는 걸 제정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가 정말 초창기 때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영양사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영양사는 또 시험에 나와요. 1962년, 1번 1960년, 2번 1967년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알아둬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 법을 하고 나면 그 뒤부터 뭔가 법을 고치잖아요. 그거를 개정한다라고 해요, 개정. 그래서 위생법은요, 개정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피곤해서 오늘도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것 중에 고쳐진 거 이런 것들을 또 프린트로 갖고 온 이유가 위생법은 진짜 많이 개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선생님 제가 보고 싶으면 어디 가서 봐요? 하면 법제처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돼요. 이 법제처 사이트에 가면은 법령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식품위생법을 공부할 때는 1번 합격을 할 것도 있지만 2번 내가 공무원으로 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공무원 생활할 때 식품위생 감시원도 할 거고 가서 어떤 일을 맡을지 모르지만 뭐 인허가를 맡았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뭐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인허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그러면 뭐를 바탕으로 해야 돼? 법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자, 지금 공무원들 다 무슨 얘기예요? 만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화학은
1도 안 써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고 전부 다 뭐냐면 법. 선생님, 그래서 제가 법규 할 때는 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돼서 이 법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재밌고, 그쵸? 공무원 상관. 그래서 실제 처음에 첫 출근할 때 위생학 책을 들고 갑니다, 애들이. 왜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잖아. 선생님 저 위생학 책 들고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면 공무원이 되면 실제로 법을 엄청 보기 때문에 법령, 그 다음에 고시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이물이 나왔다 신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특히 이제 경기도는 예를 들어 그냥 구청, 시청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되면 민원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은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교육청 소속이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많이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일본 이런 지자체로 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 뭐 깡패분들도 오시고 노숙자 뭐 협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근거해서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셔야 할 때 법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 가가지고 한번 쳐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옆에 엄청 뭐가 말이 돼. 뭐냐면 예고가 있어요. 이때 이거 시행되고 이거 이때 시행.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책은 최대한 25년도 1월 1일자 시행되는 것까지 우선 넣어놨어요. 왜? 여러분이 시험을 25년도에 보기 때문에 그때쯤엔 다 시행이 될 만한 거. 근데 25년도 6월에 시행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안 넣어놨어요. 왜냐면 시험 날짜와 조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시험 보는 지역들 있잖아요. 제가 파이널 특강 때 그때 또 법을 또 해줍니다. 요거 6월부터 시행됐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미 이 내용 중에는 시행이 되지 아직 안 됐는데 그런 내용도 있어요. 선생님 다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위생법이 최초로 제정된 건 62년이고, 자, 목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목적은 정말 자주 기출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작년에 경상남도에도 나왔지만, 올해 6월 달에 호남권 시험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제 잘 봐주시면 되는데, 이 식품위생의 목적은 위생법의 제1조에 나와 있어요. 모든 법의 목적은 1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4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 세 번째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네 번째는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의 이바지예요. 이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4가지로 기억해도 되고 그냥 아예 외우세요, 통으로. 그래서 지나가다가 내가 목적이 뭐야? 그러면 식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뭐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렇게 쭈쭈쭈쭈 할 정도로 목적은 항상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정의 갑니다. 한동안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식품위생법에는 이 식품위생이 뭐야? 라고 말할 때 이제 제2조 11호에 있는데 식품위생이란 5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 식품, 두 번째 식품 첨가물, 그리고 세 번째 기구, 네 번째 용기, 다섯 번째 포장 이렇게 5가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결국 누구에 대한 위생이냐면 음식에 관한 위생이에요. 그래서 만약 괄호 넣기가 나온다 그러면 6가지 단어를 외워두시면 돼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자, 두 번째는 이 세계보건기구죠. WHO 정의가 있습니다. 이 WHO 정의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뭐 경기도는 여러 번 나왔어요. 아예 대놓고 여러 번 나왔고, 뭐 호남권도 여러 번, 경상북도도 여러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좀 뜸해요. 할 만큼 해서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또 기억을 잘 해뒀으면 좋겠고 나왔을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자,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WHO 정의니까 원래 영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책마다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육이라 여기 단어는 이제 WHO에서는 그로스라고 했어요. 이걸 재배라고 해석하신 분이 있고 생육이라고 해석하신 분이 있고 사육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 다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생육, 재배, 사육 3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품의 생육, 사육, 재배 그리고 생산, 그 다음에 제조
이렇게 세 가지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 괄호 넣기 나왔습니다. 섭취 부분. 틀린 보기로 뭐가 나오냐? 유통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섭취에 그러니까 다 먹을 때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에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건전성, 마지막 악화 방지 이렇게 세 가지.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성을 안정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 다른 말입니다. 뭐 실제로 틀린 보기로 나올 수 있어. 얘는 이제 이 안정성은 스테빌리티잖아요. 근데 이 안전성은 세이프티잖아요. 그러니까 WHO에서는 세이프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정성과 안전성은 다르거든요. 요거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 요거 아니다. 어떤 물질이 안정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거냐? 세이프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건전성 나오고 마지막에 악화 방지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완전 무결성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 완전 무결성 이렇게. 근데 이제 경기도 시험 중에 한번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안전성, 그 다음에 건전성 하고 뒤에 악화 방지가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나왔는데 그래서 안 나왔어 하고 나 선생님이 달달 외웠는데 하고 틀린 답으로 표기했지만 그 맞는 답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시중 교재 중에 요 세 번째 단어 이 악화 방지가 뭐냐면 사운드니스거든요. 사운드니스. 또박또박 발음하면 사운드니스. 이 건전성에 해당한 단어는 홀썸니스예요. 근데 둘 다 해석을 했을 때는 건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중 교재가 요 뒤에 거를 빼고 책을 냈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요 책을 딱 참고해가지고 뺀 보기가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 맞는 답으로 이제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세 개 다 나올 수도 있지만 두 개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유생학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 때는 세 개인데 두 개만 나왔으니까 틀렸어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도 맞아 이런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출됐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래서 세 개가 있었지만 두 개로만 나올 수도 있다. 이 둘이 같은 단어다. 세 개로 나올 때는 안전성, 건전성, 그 다음에 악화 방지, 안전 무결성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괄호 넣기가 경기도에도 나온 적 있고 호남권 문제에도 괄호 넣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생육 부분에 괄호 넣기가 나온다거나 섭취가 나온다거나 또는 건전성을 건강성 이런 식으로 돼요. 건강성, 이거 진짜 자주 나왔던 틀린 보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괄호 넣기가 나온다. 자, 식품위생의 범위와 분류 가볼게요.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더 포커싱 된 건 식중독입니다. 실제로 이제 해설 특강 같은 거 들어보시면 식중독에서 거의 절반 이상 문제가 나와요. 우와, 그럼 식중독만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식중독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식중독이 세균성, 자연독,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까지 이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 위생학 문제에서는 주로 이루고 있고 가장 꼼꼼하게 봐야 되고 감염병도 다룹니다. 근데 감염병을 엄청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보건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학처럼 다루지는 않고 우리는 그냥 조금 더 가볍게 라이트하게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한두 문제 정도. 자, 감염병과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같이 집합으로 된 그림이 있는데 식중독 파트가 있고 또 감염병 파트가 있는데 또 교집합 부분이 있죠. 이렇게 수인성 또 식품 매개를 해서 이 감염병에도 해당되고 식중독에도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들어간 것은 역시 이제 경기도에서 기출될 때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 식품이란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식품위생이란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틀린 보기를 어떻게 나왔냐면 식품위생이란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구분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틀린 보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은 둘로 식중독,
감염병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두 번째 식품의 위해 요인이 나와 있죠. 이 식품의 위해 요인은 그냥 꾸준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학생들도 잘 찾습니다. 어렵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위해 요인이 있잖아요. 식품으로 인해서 위해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인성이 있고 외인성이 있고 유기성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내인성 위해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인성은 다시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식품 고유 성분, 자연독 같은 겁니다. 우리 보고독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버섯독 이런 거. 이렇게 식품 고유 성분, 자연독 같은 아이들은 전부 내인성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생리작용 성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약간 생리적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식품 안에 들어있는 생리적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 약간 유해한 거. 그래서 뭐 항비타민성, 앞에 항이란 말이 많이 붙어 있죠. 항갑상선 물질, 또 식이성 알레르겐, 변이원성 물질 이런 것들을 이런 생리작용 성분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또는 예시들이 나옵니다. 뭐 항비타민성 물질 이렇게 그냥 대놓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 내인성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 외인성을 한번 볼까요? 자, 외인성은 생물성하고 인위성으로 나누어져 있죠. 외인성은 어떤 거냐면 여기 식품이 있으면 지금 보면은 뭐 버섯독, 보고독은 보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인성은 밖에서 식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밖에서 들어온 친구. 근데 들어온 친구가 살아있는 애야. 생물성 하면은 식중독이나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 또 곰팡이도 이제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곰팡이가 증식을 하면서 독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 독이나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제 생물성, 외인성 중에 생물성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4장을 가면은 이제 자연독 식중독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자연독 식중독을 배울 때 순서가 어떻게 되면 동물성 자연독을 배워요. 그래서 막 보고부터 쫙 배워. 그 다음에는 식물성 자연독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솔라닌부터 시작해요. 고전적인 것부터 쭉 시작해. 그 다음에 곰팡이독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곰팡이독까지 이제 자연독이라고 이렇게 그 카테고리상 이제 그 교재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잘 보시면 요거는 내인성이죠. 스스로 이렇게 몸속에 있는데 요 친구는 외인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헷갈려 해요. 지금 미리 알려줬어요. 곰팡이독은 외인성이다. 그다음에 여기 동물성 자연독이나 식물성 자연독은 내인성에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인위성이라는 거는 뭔가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냈다. 그래서 의도적 식품 첨가물, 뭐 유해 첨가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 농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방사능 물질, 또 어떤 실수를 통해서 뭐 비소가 들어갔다거나 PCB가 용출됐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인위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 유기성으로 갑니다. 자, 유기성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기성은 어떤 거냐면 어떤 식품 안에 A라는 성분이 있고 B라는 성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예시로 아크릴아마이드를 이제 나중에 다 배워요.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미노산이야.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죠. 다 영양분이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감자거든요. 그럼 감자튀김을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얘 둘이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런 물질을 만드는데 그 물질이 유해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조리 과정, 발효 과정, 저장 과정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반응을 일으켜서 근데 그런 물질이 생각보다 막 발암 물질도 있고요. 우리 쉽게 하면 우리 고기 타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고기가 타면 뭐가 되냐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왜 먹냐 내가 그랬는데 그 왜 물어보셨냐면 고기가 타잖아요. 잘라내고 먹을 거냐 아니면 탔으니까 다 버리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잘라내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랬거든요. 고기가 탄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미 다완 방향적 탄화수,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거 어디서 써먹어? 캠핑 가서 써먹어야지. 여기 다완 방향적 탄화수소가 이 삼겹살에 잔뜩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잘라주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나는 복습도 하고 캠핑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물질이 둘이 만나가지고 암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게 다 유기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유기성 옆에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 있잖아요. 그건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책마다 구분된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어서 제가 우선 넣어놨긴 하지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 유기성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뭔지 정도만 보면 돼요. 벤조피렌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고기 탄 거. 있는 겁니다. 다완 방향수 탄화수소 중에 있는 벤조피렌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트리피원이라던가 뭐 니트로스 화합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정도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이제 자주 나오는 아이들은 뭐 니트로스 화합물 이런 것도 자주 나오고요. 시험에 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이 내인성은 지금 답이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고 개념만 잘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행정기구가 나와 있는데 자, 뜬금없이 이제 식약처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위생학 교재 이게 들어온 게 13년도에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격상이 되면서 제가 혹시 시험에 나올까봐 넣었는데 이젠 빼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조직도를 매년 훔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책과 좀 달라졌어요. 조직도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다르게 넣어놨는데 우리하고 관련된 조직이 바뀌진 않았어요. 우리하고 관련된 조직은 어디냐면 식품안전정책국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 그림 중에 그 두 번째 라인 중에 식품안전정책국이라고 하나 있죠. 국이 하나 있죠. 이 국이 우리하고 조금 더 관련되어 있는 국이고 그 옆으로 이제 또 식품기준기획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기준 이런 거, 기준 및 규격 우리도 달고 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식약처와 조금 관련돼 있고 그 내용들이 지금 밑에 이제 표로 저장되어 있어요. 표로 알죠? 이 식품안전정책국에는 5개의 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식품안전정책과, 두 번째가 식품관리총괄과, 세 번째는 식품안전인증과. 식품안전인증과가 뭐냐면 해썹입니다. 요즘은 진짜 일반 분들도 다 아시죠? 해썹.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잘 안 나옵니다. 요즘 식품화학에서는 전 좀 가르치고 있는데 위생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위생도 언제 등장할까 항상 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기식이 위생에서 먼저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식품화학에서 먼저 등장해서 저는 식화책에 건기식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건강기능식품도 우리가 다루는 법령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나옵니다. 자, 식품표시 광고정책과 표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뤄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각각 과마다 하는 일들을 쭉 선생님이 지금 책에 정리해 놨잖아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간혹 이제 뭐 이런 거는 어느 과에서 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제 문제집에도 있고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식품안전정책과는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 뭐 건기식,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제도 개선 같은 총괄 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1번 내용에 있죠. 박스 안에 1번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법을 개정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들도 이 과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뭐 기준 규격 같은 것들을 총괄 조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9페이지로 넘어오면 식품관리총괄과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과를 보면 전부 뭐 단속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시고 식품안전인증과는 우리가 해썹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한다라고 보면 돼요. 넘어갑니다.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더 넘어가도 되고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건기식을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식품표시 광고 정책과 오늘 우리가 식품 등의 이 표시 광고 여기 광고에 대한 법률 이거를 볼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말 그대로 위생법의 이제 관련 법령입니다. 위생법은 아니고 이 위생법과 연관되어 있는 아이들을 좀 살펴봐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다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4번에 소관부처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인강으로 교육청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위생 지금 별로 안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 소관부처 현황은 실제 우리가 이제 법제처 들어가면 법이 나오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어디서 소관하고 있는지 나와요. 식품위생법은 식약처입니다. 식약처. 지금 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도 식약처, 그러니까 위생관리 들어가는 애들은 다 식약처고요. 건기식 식약처, 수입식품 있죠. 한때 막 우리 그때 한 몇 년 전에 막 수입과자 엄청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것도 식약처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주세법은 기획재정부예요. 주세법이 이제 술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간혹 뭔가 농수산물, 축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주세법은 뒤에 세가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주세여가지고 술에 이제 부여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 가면 술값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도수가 세면은 여기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도수가 세면은 그만큼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술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도수에 따라서 주세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술을 만들어서 그냥 팔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금 횡령으로, 왜냐면 내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팔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류 제조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어겼지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막 빚어가지고 집에서 술을 만들어 막 맥주 막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돈 주고 막 팔잖아요. 그게 걸리면은 세금을 내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이제 횡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숨어 있어요. 이 주세법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금산업진흥법은 해양수산부로 갑니다. 그죠? 소금이 이제 그쪽이니까. 학교급식법,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문제는 학교급식법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 준비할 때 학교급식법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들은. 자, 그래서 교육부고요. 먹는물관리법은 물이지만 환경부로 갑니다. 그렇죠? 식약처 아닙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하고 말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식약처, 이렇게 3개의 부서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원산지는 물고기도 하거든요. 그쵸? 우리 그 횟집 가면은 다 원산지 표시되어 있죠. 오늘 우리 배우거든요. 그거. 근데 해양수산부는 근데 해양수산부가 있구나. 식약처가 없습니다. 식약처가. 그래서 물고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농산물, 축산물에 다 하기 때문에 있고, 식약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관련법의 관련법 및 고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법을 들어가면 법제처에 가면은 위생법이 있고, 그 밑에 하위에 위생법의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위생법의 시행규칙,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3가지를 사실 다 봐야 되고, 실제 지금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뭔지 시행규칙이 뭔지 진짜 처음 들어보잖아요. 어렵잖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이 수업을 준비할 때 초창기에 강사할 때 이 법 때문에 진짜 울고 웃었어요. 왜냐면 법을 해석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숨어 있으니까 법령에는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찾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혼자 끙끙대지 뭐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 저 눈 감고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규칙을 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별표가 있어요. 그 별표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 있고, 실제 시험에도 별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 선생님이 인터넷 되니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위생법에서는 크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누가 해야 돼? 그러면 시행령에 이러한 사람이 해야 돼 라고 알려준다고 하면,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사람은 얼마 하고 이러한 사람은 얼마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에는 크게 뭐 하지 마,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위의 식품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식품이 있어? 하면은 시행령에 그런 위의 식품에는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행규칙에는 그러면 그 식품에는 뭘 먹으면 안 돼, 얼마를 내, 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요, 총리령입니다. 이 식약처가 총리령 산하이기 때문에 산하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총리령. 그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 왜냐하면 학교급식법은요, 시행규칙이 교육부령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은 식약처 우리 위생법은 시행규칙이 총리령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총리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요 세 개가 뭐냐면 공전입니다. 공전 들어봤죠? 공전 들어본 적 있죠? 이 공전, 식품공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 공전이라는 건 뭐냐면 요것들을 다 묶어놓은 책을 말해요. 그 책을 공전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공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식품공전 하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공전은 요 세 개를 합쳐진 책이라고 보면 되고, 공전은 누가 작성하는가? 이거 간혹 이제 시험에다 공전은 누가 작성해서 보급하는가? 식약처장. 식약처장입니다. 우리 웬만한 건 식약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생법과 관련된 거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해썹. 우리가 이제 해썹 굉장히 중요하면, 해썹은 항상 하나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해썹은 중요하고, 제가 이제 지금 올해부터 식품기사 하잖아요. 식품기사도 이제 내년에 식품안전기사로 바뀌거든요. 근데 해썹의 내용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 틀은 엄청 바뀌진 않지만 안전기사라는 단어 자체, 그런 것들이 지금 해썹과 관련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크게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썹 부분은 항상 우리가 잘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있죠. 우리 뭔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음료수 뒤쪽에 어떤 표시 사항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GMO, 이 GMO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표시하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성 심사, 그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GMO. 그리고 이제 관련 법령으로 이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나 원산지 부분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 뭐니 해도 위생법이 먼저입니다. 위생법을 잘 모르는데 혼자 막 원산지를 달달달 외우고 나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생법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나 그 다음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처럼 공전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그런 내용이 주로 우리 책에 들어있고, 이제 관련 법으로 뭐 표시 광고법이라든지 원산지라든지 뭐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든지 건기식이라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식품 등의 품질 관리 및 위생 감시 제도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문제 풀이 때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품위생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13페이지 챕터 2로 갑니다. 자, 그 교재 특성을 한번 이야기해주면 훨씬 보기가 편한데, 보면 이제 그냥 쭉 그 교재에 그냥 써져 있는 부분은 다 식품위생법 내용이고요. 위생법을 하다가 이 법 조항하고 관련된 규칙이나 시행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박스를 넣어놨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다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하고 줬더니 애들이 헷갈려 하길래, 자, 그러니까 타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같은 건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아이들이라고, 그 위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애들은 다 법령이에요. 위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면 중간에 막 박스가 있기도 하고 박스가 없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생법 내용은 그냥 기재가 되어 있고, 박스는 다른 법령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1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법을 읽을 때 제가 제 교재에서 제가 지금 영양사를 가르칠 때 영양사 책은 이 법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제 학부 3학년, 4학년들이 공부를 하니까 전부 약간 프로세스 해가지고 말을 좀 쉽게 해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시기직은 어차피 우리 법을 보고 공무원 살아가야 돼서 법의 내용을 제가 전부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고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사망이면 법제처에 가도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식품위생법이 제1장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제1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이 13개가 있는 거고 조가 102조. 그러면 중간에 뭐 8장 하면 79조, 80조 이렇게 들어있다가 또 이렇게 장마다 조가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조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 항이 들어있어요. 항. 근데 항은 언제 읽냐면 이렇게 원문자 있죠. 요거를 일항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책을 읽을 때 갑자기 5조 사망에 따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5조 사망이 뭐야? 5조 사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법을 읽을 때. 그래서 난 이거를 그냥 설명해줘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항으로 요 일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쓰면 사망이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수업하다가 자 사망을 봐봐요. 근데 혼자 사망이 어디서 삼항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이 원문자 3번을 보면 돼요. 자, 그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 일호가 있어요. 일호. 요 일땡 있죠. 일땡이 일호예요. 호. 이게 또 동그라미 치면 헷갈리니까 1점 있죠. 요거 2점, 3점, 4점 이렇게 하면 얘를 1호라고 읽어요. 자, 그 밑에 하나 더. 만약에 계속 법이 밑으로 써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가가 나와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는 목이라고 읽어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다시 복습. 이걸 잘해야 법을 할 때 공부할 때 신난단 말이에요. 잘 따라올 수 있어. 첫 번째는 조가 나와요. 조 밑에는 1항, 가다가 2항, 3항 이런 식으로 항이 나와요. 항 밑으로는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호 내용이 이래서 다음 강목에 한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뭐야? 이 목을 말하는 거야. 다음 강목에 한한다 이렇게 말하. 가목에 따르면 하면 이 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는 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일땡은 호, 이거는 다. 이해했죠? 잘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1조에는 목적이 있는데 아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4가지 기억했던 거,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목적은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뭐 쉽게 나오면 그냥 이 내용에 생뚱맞은 거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어렵게 나오면 다른 법 중에서 유사한 표현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골라내면 돼요. 자, 2번에 이제 2조라고 나와 있죠. 2조는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일 자주 기출되는 부분은 이런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공부할 때 정의가 몇 개나 있냐면 심지어 15개인가 있을 거예요. 15개 있어요. 15개. 위생법의 정의가 15개 있습니다. 이 15개 내용을 웬만하면 저는 그래서 시험 전날에도 괜히 갑자기 막 사이드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런 꼭꼭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정의. 이런 거 한 번 더 보고 한 번 써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는 무조건 잘 보고 그 다음에 자,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기억해야 되고 정의는 무조건 정확히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뭐 가로넣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은 괄호 안에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단하고 단서가 나와. 뭐뭐뭐 해야 된다. 단 뭐는 안 해도 된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시험에 뭐는 안 해도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나중에 내가 뭔가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은 단을 자꾸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을 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정의마다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 뭐에 해당한다. 감미, 착색, 산화방지 이런 식으로 종류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종류를 잘 기억해야 돼요. 누구 이외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종류를 기억하고 마지막은 뭐냐면 동일한 시작을 주의해야 돼요. 동일한 시작으로 가다가 다른 표현으로 갈라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위해라는 단어와 식품위생이라는 단어는 시작이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에서 진짜 이거 쉬운 문제인데도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렸던 게 쭉 시작이 같으니까 이거 식품위생이네 이렇게 하고 딱 체크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또 화학 문제 어려워. 그러니까 검토를 못했어. 꽉 난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답은 예를 들어 위해였던 거예요. 위해 뒤쪽으로가 달라져. 이런 식의 그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면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런 조항들을 잘 기억한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첫 번째 1번 봅니다. 자, 이거는 1호라고 읽는 거예요. 1호. 1호에 보면 식품위생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괄호 안에 뭐 있어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여튼 무조건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다 라는 거. 식품의 정의는요 자주 나옵니다. 어느 직역 영양사도 잘 나오고 우리 여기도 심지어 면접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23년도? 올해 아니고 작년 애들이 막 열심히 외우고 막 자소서 쓰고 난리났는데 갑자기 딱 하면 식품의 정의가 뭐야? 갑자기 어떤 애가 머리가 하얘졌대. 맨날 외웠던 건데 식품의 정의?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진짜 단순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식품의 정의는 뭐다? 그냥 모든 음식물 하면 틀리고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식품 첨가물이란 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식품 첨가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 자,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달달한 거잖아요. 착색, 색깔 예쁘게 하는 거, 표배, 흐랗게 하는 거, 산화 방지, 뭐 여러 가지 유지의 산화를 방지하거나 뭐 갈변을 방지하거나 이런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경우하고 써있죠. 이 경우 기구나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라고 돼 있죠. 포함한다. 지금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이런 표현을 짧게 표현하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라고 합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즉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도 어디에 들어간다? 식품 첨가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기구등 살균 소독제 안에 알코올 같은 것도 들어있거든요. 우리 뭔가 소독하려고 알코올 뿌리잖아요. 물론 다 충분히 날아가게 하거나 뭐 닦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급해서 바로 음식을 넣었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그럴싸해 보여. 그 문장이 처음 보면 그런 거 같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혼자 틀렸어. 근데 법령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즉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서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까지만 하고 쉽시다. 화학적 합성품이란 하고 물어봐. 화학적 합성품. 우리가 화학적 합성품은 예전에 식품 첨가물 안에 있던 표현인데 지금은 없어요. 선생님이 초창기에는 식품 첨가물이 있었고 화학적 합성품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세월을 거쳐서 합쳐졌어요. 근데 화학적 합성품은 우리가 생각해도 어떤 식품 첨가물 뭐 만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식품을 우리가 중국인들처럼 막 식품을 막 만들고 이러지 않잖아요. 막 달걀 만들고 그러잖아요. 중국인처럼. 그러지 않고 뭔가 첨가물을 넣기 위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화학적 합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화학적 합성품에 대한 규제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해봐요. 그 물질이 뭔 줄 알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대한 규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나와요. 자, 이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분해 반응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축합 반응, 뭐 여러 가지 탈수 반응 이런 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그런 예시들이 막 있어요. 문제집 같은데. 근데 분해 반응이 틀린 복이라는 거예요.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분해 반응 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예외 조항 있죠. 이 단서 조항 있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놔야 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